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육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독서라는 과목이고, 사실 작년에도 선생님이 교과서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과서를 배우는 게 아니고 교육 과정에서 해당 과목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 나중에 나올 건데, 성취 기준이라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뭐 교과서 몇 단원을 배운다 라기보다는 성취 기준 몇 번을 배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요즘 시대에는 더 잘 맞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배우는 이 독서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독서는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독서는 글을 읽으며 의미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능동적 사고 행위. 첫 번째 기억을 해두시고요.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하여 의미를 창조하고 소통하는 문화 행위. 해서 지금 독서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요? 교육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독서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의 정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뭐다? 글을 읽으며 의미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능동적 사고 행위이다. 자, 여러분들, 사고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머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개인적이고 굉장히 내적인 활동이다. 해서 독서의 개인적이고 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정의가 글을 읽으며 의미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능동적 사고 행위입니다. 두 번째,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사실 공부를 좀 깊게 하게 되면은 맥락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지만, 이거는 문학에서 조금 더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화법이나 상문에서 좀 더 다룰 수 있을 건데 일단 넘어갈 거고요. 그냥 사회 문화적 배경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하여 의미를 창조하고 소통하는 문화 행위. 자, 여기 보면은 소통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미를 창조했고요. 창조한 의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이 소통한다는 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대상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행동이다? 사회적이고 외적인 활동이다. 해서 이거는 독서를 사회적이고 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린 정의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게 우리 시험에선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수업 과제에서는 나오니까는 한번 이거 꼭 눈으로 한번 마음으로 새기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강조하고 싶은 건 독서라고 하는 건 단순히 책을 읽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뭔가를 해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이 너무 재미있었어 또는 재미가 없었어, 이런 의미가 있고 저런 의미가 있고 난 이런 걸 느꼈어 라고 소통하는 거.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측면의 정의가 독서에는 있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여기 보면 성격이라는 말 안에 있는 단락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서 보면은 독서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글의 내용을 정확하면서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롭게 의미를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지식과 삶의 체험을 확장하는 다양한 독서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자아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아를 성찰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아가 글을 읽는 목적에 따라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 능동적인 독서 태도를 기반으로 평생 독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그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함양한다. 얘만 태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능력과 태도 중에서 어떤 것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좀 더 적합할까요? 당연히 능력입니다. 태도는 평가하기에 굉장히 모호해요. 능력은 평가하기에 아주 좋아요.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이 국어 수업 시간에 평가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글의 내용을 정확하면서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새롭게 의미를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이거 세 가지를 선생님이 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배경 지식 어쩌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영역입니다. 물론 이 태도도 중요합니다. 태도도 중요하고요. 수행평가하면서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행평가 안내는 2차 시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읽어야 되는 책도 골라야 되고 좀 바쁩니다. 오늘 막 책 고르고 이러기까지 하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교육과정 설명하고 그다음에 수업 방향 안내하고 그러려고 해요. 배경 지식이라는 말에 선생님이 또 따로 표시를 했는데 사실 이 독서라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진로, 진학과 관련되어 생각했을 때는 수능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 문학이 아닌 지문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어느 정도의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강조하듯이 여러분들은 최저 등급을 좀 잘 맞춰야 될 필요가 분명히 생겨요. 정시도 확대가 된다고 하고 해서 갑자기 교육과정 얘기하다 수능 얘기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이 부분을 배경 지식과 관련되어서 책을 읽어내는 능력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나 모의고사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수능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이 능력밖에 없어요. 아까 태도와 능력 중에서 능력이 조금 더 평가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그 능력 중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의 능력이 평가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좋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여줄 건데 일단 배경 지식이라는 말을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다. 플라톤은 어떤 그림에서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그렇게 안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플라톤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게 있어요. 이데아 이런 거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윤리와 사상 듣는 친구들은 배울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어떤 윤리적인 측면의 철학적인 측면의 내용적인 지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경 지식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공부하는 방법도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공부하는 요령도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자, 말을 좀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학을 쌤이 엔진을 너무 힘들어해요. 사실 국어 선생님이 된 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기술, 단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기술을 조금 잘했다 그럼 수학 선생님이 됐을 거예요.
수학도 좋아했거든요. 근데 내가 기술을, 특히 엔진을, 자동차를 배우고 나서는 와, 나는 진짜 이과 가면은 죽겠다 싶어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3학년 2학기 때 찍었어요. 시험을, 기술 시험을 찍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근데 내가 엔진에 대한 책을 읽는데, 그러면은 나에게는 두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엔진 자체 내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배경 지식이. 그러면 훨씬 더 글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엔진을 제재로 하는 글은요, 뭐 엔진에 대한 설명이거나 엔진의 발달 과정이거나 아니면은 엔진의 종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글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글은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고 하는 지식이, 그런 배경 지식이 내 안에 있으면은 글을 읽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형식에 대한 배경 지식이라고 합니다.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배경 지식.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배경 지식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글을 읽어내는 방식, 방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이제 배경 지식이라는 말을 썼고 우리가 능력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그 말들 대신에 다른 말을 쓸 겁니다. 여기 보면은 리터러시라는 말에다가 밑줄을 한번 내가 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 리터러시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문해력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 문해력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뉘앙스가 리터러시라는 거를 다 담아내지를 못해서 보통은 리터러시라고 씁니다. 그럼 리터러시가 뭐냐? 아주 좋은 정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능력들을 다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리터러시입니다. 자, 이 리터러시 그 중에서도 요 능력을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배경 지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배경 지식을 뭐라고 한다? 스키마라고 합니다. 리터러시나 스키마 같은 거는 그 단어 자체를 시험 문제에 내지는 않습니다. 해서 이게 뭔 이상한 소리야 라고 하실 필요도 전혀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군, 우리가 이런 걸 배우겠군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배경 지식이라는 말 대신에 스키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용적 스키마, 배경 지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내용적인 배경 지식을 내용적 스키마라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요. 엔진에 대한 책이다. 그럼 엔진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내가 엔진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엔진에 대한 글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 엔진에 대한 글은 보통 이런 구조이고 이렇게 전개되고 이런 부분은 중요하게 읽어야 되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 형식적 스키마라고 합니다. 해서 내용적 스키마와 형식적 스키마를 잘 갖추면 당연히 이 리터러시가 향상이 되겠죠. 리터러시가 향상이 되면 지금 직접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예, 비문학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수업은요, 나중에 보겠지만은 인문 영역, 사회 영역, 과학, 기술 영역의 제재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은 하긴 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제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바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자세하게 지금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바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좀 바삐 달려야 하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제재 자체는 좀
한정적이에요, 사실. 일단 기출문제들 중에서 선생님이 골랐고요.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애는 쓰고 있는데 일단 지식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형식적인 스키마예요. 형식적 스키마. 이런 글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을 나는 계속 반복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우리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선생님이 비문학 문제를 시험으로 냈어요. 우리 다 기억할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거랑 비슷한 거를 1학기 내내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럼 문제도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열심히 해볼 거고요. 일단 내가 작년에도 늘 강조했던 게 있어요. 뭐는 안 바뀐다고 했어요? 물어보는 내용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안 바뀌어요. 문제가 안 바뀝니다. 문제가 안 바뀐다는 거는 문제는 뭘래요? 중요한 거를 물어보겠죠. 각 글에서 중요한 거. A라는 글, B라는 글, C라는 글이 있어요. 근데 얘들은 전부 다 철학과 관련된 글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모르겠어요. 나도 윤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각각의 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 비슷할 거란 얘기예요.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철학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은 철학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많겠죠. 그리고 철학적인 글에 대한 지식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 대한 지식이 많을 거고 철학을 다루고 있는 글에 대한 지식이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뱉는 것, 쓰는 거는 전부 다 비슷할 거예요. 해서 제재가 비슷하면은 영역이 비슷하면은 글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또 한번 하자고요. 1학년 말에도 그 얘기했고 이제 2학년 초에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독서를 2학년 1학기에 넣어 놓는 거는 나는 좀 여러분들에게 가혹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나한테도 가혹하긴 하지만 비문학을 좀 잡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